유동화 회사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합 건물인, 즉 주거용 집합 건물인 아파트 빌라를 효자 상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으로 접근하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유동화 회사에서 아파트 빌라 MPL을, 그러니까 부실채권 아파트 빌라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즉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한 예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정가가 2억 9,300입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에 두 건을 더해서도 합해서도 1억 5,60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서,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매각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당 다 받는데 이거를 매각할 이유가 없겠죠. 거꾸로 우리가 유동화 회사의 채권 담당 책임자라 한다면 이익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매각하지 않고 그냥 수익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요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자, 감정가가 4억 6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억 3천 또는 5억 5천을 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정가가 4억 6천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아무리 대출이 많이 됐어도 70, 80%는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갖고 배당으로 가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경우 유동화 회사에서도 이걸 팔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방어 입찰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화 회사에서도 방어 입찰을 종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가 계산한 이상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그렇게 가지만 낙찰을 그 이하로 받는다면 우리가 낙찰 받아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본다면 감정가가 1억 9,900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1억 6,100입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에 주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방어 입찰을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다시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유동화 회사에서는 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 2016년 11월 4일 날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근저당, 즉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확실히 맞네요. 그런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예, 2019년 10월 4일 날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전입 일자가 높기 때문에 전세권은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선순위 임차인의 이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겠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그런 물건이라면 이거는 낙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밑으로, 그러니까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이 인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채권자 은행에서도 한번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확인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확인서를 본다면 여기 임대 사실이 없음 하고 누가 썼습니까? 담보 제공자, 즉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거를 제출했습니다. 어디에? 채권자 은행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소유자가 어떤 사실을 쓴 거에 대해서는 아마 소송에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이런 부분들을 썼다면 그러면 이거는 승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임차인에 대한 이 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했다 그러면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우리 유동화 회사에서 이 부분을 방어 입찰로 들어와서 소송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으로 제가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화 회사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인 즉 주거용 집합건물인 아파트 빌라를 효자 상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으로 접근하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에서는 저희가 NPL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될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